혹시 화장실에 앉아서 한참을 힘을 주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며칠째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서 배가 더부룩하고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원래 이런 거 아닌가? 하고 체념하고 계시다면 잠깐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변비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장 건강이 심장, 뇌, 면역력까지 어떻게 좌우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10년 뒤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는 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제가 더 정확하고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변비를 그냥 불편한 것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하지만 제가 지난 20여 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은 변비는 단순한 배변 장애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립니다. 왜 그럴까요? 장에는 약 5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어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장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장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하고 심장도 건강하고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장이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박순애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8세 박순애님은 처음에는 단순히 며칠째 변이 안 나온다고 오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최근 들어 기억력이 떨어지고 우울한 기분이 자주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에도 잠을 잘 못 주무시고요. 처음에는 나이 탓인가 하고 생각했는데 장 건강을 개선한 후 3개월 만에 이 모든 증상들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변비가 지속되면 장 안에 독성 물질들이 계속 쌓입니다. 이 독성 물질들이 장벽을 통해 혈액으로 흡수되어서 온몸을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집안에 쓰레기가 계속 쌓여 있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깨집니다. 변비가 있으면 유해균이 크게 늘어나고 유익균은 줄어들어요. 이렇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세 번째로 장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의 생산이 줄어듭니다. 우리 몸의 세로토닌 90%는 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변비가 있으면 우울해지고 불안해질 수 있어요. 네 번째로 복압이 증가해서 치질, 탈장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심혈관계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이 있어요. 그럼 변비약을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잠깐만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중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변비약들 대부분이 자극성 하제라는 종류입니다. 센나, 비사코딜 같은 성분들이죠. 이런 약들은 장 근육을 강제로 자극해서 배변을 유도합니다. 마치 채찍으로 때리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 근육이 점점 둔해집니다. 마치 계속 큰 소리를 들으면 귀가 멀어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약의 용량을 계속 늘려야 하고 나중에는 약 없이는 배변을 할 수 없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세 이경애님은 10년 넘게 변비약을 복용하셨어요. 처음에는 한 알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하루에 3알씩 드셔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효과가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이경애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장 근육 기능이 많이 저하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장 기능을 회복시켜 나갔습니다. 6개월이 걸렸지만 결국 약 없이도 규칙적으로 배변을 할 수 있게 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은 충분히 마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정말 충분히 마시고 계신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올바르게 마시고 계신가요? 왜 수분이 변비 해결의 핵심일까요? 우리 몸의 60,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량이 줄어들어요. 20대에는 체중의 70% 정도가 수분인데 60대가 되면 50, 55%로 감소합니다. 특히 장에서 수분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하루에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은 약 9리터나 됩니다. 침 1.5리터, 위액 2.5리터, 담즙 0.5리터, 췌장액 1.5리터, 소장액 3리터 정도예요. 이 중에서 약 8.5리터는 소장과 대장에서 재흡수되고 나머지 0.5리터 정도만 대변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몸에서는 수분을 최대한 아끼려고 해서 대장에서 과도하게 수분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 결과 변이 딱딱해지고 부피가 줄어들어서 배변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권하는 물 마시기의 황금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법칙,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드세요. 잠에서 깨자마자 양치하기 전에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드세요.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7, 40도 정도가 좋습니다. 왜 양치하기 전일까요? 밤사이 입안에 쌓인 세균들이 오히려 장내 미생물 균형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유해한 세균들도 있지만 위산이 대부분 중화시켜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아침에 마시는 물은 위, 대장 반사를 자극합니다. 위에 물이 들어가면 대장에 신호가 전달되어서 장 운동이 활발해져요. 이것을 의학적으로 위, 대장 반사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 중에 아침 물 한 컵만으로도 변비가 크게 개선된 분들이 많이 계세요. 두 번째 법칙, 식사 30분 전 물 마시세요. 식사 바로 직전이나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어서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마시는 물은 위액 분비를 자극해서 소화를 돕고 동시에 포만감을 줘서 과식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어요. 특히 점심 식사 전에 마시는 물은 오전 중에 소모된 수분을 보충하고 오후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법칙, 하루 8번, 한 번에 200, 250ml씩 나눠서 드세요. 하루 총 수분 섭취량은 체중 1kg당 30, 35ml 정도가 적당합니다. 60kg 성인이라면 1.8, 2.1리터 정도예요. 하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금방 소변으로 배출되어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루 8번 정도 한 번에 200, 250ml씩 나누어서 마시는 게 좋아요.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안드리면 기상 직후 250ml, 오전 10시 200ml, 점심 30분 전 200ml, 오후 3시 200ml, 오후 5시 200ml, 저녁 30분 전 200ml, 저녁 8시 200ml, 잠자기 1시간 전 200ml. 이렇게 하면 총 1.8리터가 됩니다. 네 번째 법칙,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장 근육을 경직시킬 수 있어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장 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가운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도 좋지 않아요. 식도나 위벽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온도는 미지근한 물, 즉 체온과 비슷한 37, 40도 정도입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미지근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예요. 물의 종류와 질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 어떤 물을 마시느냐보다는 꾸준히 충분히 마시는 게 더 중요해요. 하지만 몇 가지 고려할 점들이 있습니다. 수돗물의 경우 염소 성분이 장내 유익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완전히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하루 정도 받아 놓았다가 마시거나 간단한 정수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생수는 브랜드마다 미네랄 함량이 다릅니다. 마그네슘과 칼슘이 풍부한 경수는
변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경수를 오래 마시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마그네슘이 풍부한 물은 자연스러운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장내에서 수분을 끌어당기는 삼투압 효과가 있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시중에서 파는 미네랄 워터 중에서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제품들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두 병 정도 마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물만 마시면 될까요? 아니에요. 다른 중요한 요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식이섬유의 올바른 섭취입니다. 식이섬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식이섬유에도 종류가 있다는 걸 아세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아서 젤 같은 형태가 됩니다.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사과, 바나나, 귀리, 콩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고 장에서 부피를 늘려서 장 운동을 자극합니다. 채소, 과일 껍질, 통곡물에 많이 들어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권하는 하루 식이섬유 섭취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귀리나 현미로 만든 죽에 사과나 바나나를 넣어서 드세요. 여기에 견과류 몇 개를 추가하면 더 좋습니다. 점심에는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넣은 샐러드나 나물을 드시고요. 특히 양배추,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저녁에는 콩류를 활용한 요리를 드시면 좋아요. 된장국, 청국장, 두부 요리 등등이요. 간식으로는 견과류나 말린 과일을 조금씩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갑자기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배에 가스가 차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20, 30g 정도가 적당한데 이게 어느 정도 양인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사과 1개에는 약 4g, 바나나 1개에는 약 3g, 브로콜리 100g에는 약 3g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어요. 현미밥 1공기에는 약 2g 정도 들어 있고요. 그런데 식이섬유를 늘릴 때는 반드시 물 섭취량도 같이 늘려야 합니다.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해서 팽창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물이 부족하면 오히려 변비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세 번째 해결책은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여러분, 프로바이오틱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프리바이오틱스는 어떠세요?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아시나요? 오늘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나면 여러분의 장 건강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히 변비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면역력, 정신 건강, 심지어 피부까지 좋아질 수 있어요. 프로바이오틱스란 살아있는 유익한 미생물들을 말해요. 생명을 위한이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들은 우리 장에 정착해서 유해균을 억제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며 각종 비타민을 합성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주요 종류들을 살펴볼까요? 락토바실러스는 산을 만들어서 장내 pH를 낮추고 유해균을 억제해요. 비피도박테리움은 특히 대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변비 완화에 효과적이에요. 사카로마이세스 블라디는 항생제 복용으로 인한 설사 예방에 좋아요. 프리바이오틱스란 무엇일까요? 프로바이오틱스가 먹이로 삼는 물질들이에요. 미리 준비된 생명체를 위한 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소화할 수 없지만 장내 유익균들은 좋아하는 특별한 식품 성분들이에요. 대표적인 프리바이오틱스. 이눌린은 치커리, 돼지 감자, 마늘, 양파에 많아요. 프록토올리고당은 바나나, 아스파라거스, 부추에 많아요. 갈락토올리고당은 콩류, 우유에 들어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덜 익은 바나나, 식힌 감자, 현미에 풍부해요. 왜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해야 할까요? 아무리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를 넣어도 먹이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마치 좋은 씨앗을 심어도 비료와 물이 없으면 자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김정수님은 75세 할머님인데 30년 넘게 변비로 고생하셨어요. 처음에는 시중에서 파는 유산균 제품만 복용하셨는데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드렸어요. 할머님, 유산균만 드시지 마시고 그 유산균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함께 드셔보세요. 이 할머님께 제가 권해드린 것이 바로 집에서 담근 김치와 마늘 우린 물이었습니다. 김치는 하루에 한 공기 정도, 마늘은 3, 4쪽 정도를 물에 우려서 차로 드시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마늘 냄새 때문에 힘들어 하셨는데 2주 후부터 배변이 규칙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3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얼굴 색깔도 좋아지고 활력도 넘치시더라고요. 네 번째 해결책은 운동과 생활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 변비에 좋다는 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운동을 어떻게, 언제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단순한 운동법이 아닙니다. 장 생리학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접근법이에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장 건강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 장은 마치 지렁이가 움직이는 것처럼 물결치면서 내용물을 앞으로 밀어내는 연동 운동을 합니다. 이 운동은 장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리듬감 있게 반복되면서 일어나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연동 운동의 힘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50세 이후부터는 장 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신경 전달도 둔해져요. 하지만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이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장 운동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자율신경계가 담당해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중요한데 스트레스 상황일 때 교감신경이 우세하면 장 운동이 억제됩니다. 휴식 상황일 때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하면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적절한 운동은 이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장 건강을 위한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유산소 운동은 장 혈류 개선과 연동 운동 촉진해요. 유산소 운동이 장 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장으로 가는 혈류량 증가하면 영양 공급과 노폐물 배출 개선시키고 복부 근육 강화하면 배변 시 필요한 복압 증가시켜요. 자율신경계 조절은 부교감신경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하면 장 운동 억제 요인 제거해요. 유산소 운동 중 걷기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걷기가 변비에 특히 좋은 이유는 중력의 도움으로 장 내용물이 자연스럽게 내려와요. 복부와 골반 근육에 리듬감 있는 수축을 해요. 모틸린, 가스트린 등 장 운동 촉진 호르몬 등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줘요. 효과적인 걷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식후 30분, 1시간 후 시작해서 최대 심박수의 60, 70% 약간 숨이 찰 정도로 30, 40분 정도 주 5일 이상 운동하세요. 자세는 등을 곧게 펴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걸으세요. 특히 아침 식사 후 걷기는 위, 대장 반사를 극대화시켜서 배변을 촉진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아침 식사 운동으로 걷기 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수영은 전신 운동으로 복부 근력 강화시켜요. 수영의 장점은 복부 코어 근육 전체를 사용하여 관절에 무리가 적어서 관절염이 있는 분들도 안전해요. 횡격막 운동으로 내장 마사지 효과가 있어요.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뛰어나요. 추천 수영 방법은 자유형보다는 배영이나 평영이 복부에 더 좋아요. 주 2, 3회 한 번에 30분 정도 하세요. 수영장에서 그냥 걷기만 하셔도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자전거 타기는 골반 근육을 강화시켜요. 자전거 타기의 특별한 효과는 골반저 근육 강화시키고 하복부 근육 발달시켜요. 균형 감각 향상으로 전반적인 체력 증진시켜요. 주의사항이 있는데 안장 높이를 적절히 조절해서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시고 너무 앞으로 숙이지 말고 상체를 세운 자세로 타세요. 실외 자전거가 부담스러우면 실내 자전거도 좋아요.
두 번째, 근력 운동은 복부 근력과 골반저 근육 강화에 좋아요. 배변 시에는 복부 근육의 수축으로 복압을 높여야 해요. 나이가 들면서 복부 근력이 약해지면 충분한 복압을 만들 수 없어서 배변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격렬한 복부 운동보다는 안전하고 점진적인 방법이 좋아요. 안전한 복부 강화 운동들을 알려드릴게요. 브릿지 운동법이 있어요. 1. 바닥에 누워서 무릎을 구부립니다. 2.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리면서 복부와 엉덩이에 힘을 줍니다. 3. 5초 정지 후 천천히 내립니다. 4. 15회씩 3세트 하세요. 이 운동은 복부 깊은 근육을 강화해서 내장을 지탱하는 힘을 기릅니다. 무릎 대고 하기, 플랭크를 하세요. 방법은 1. 팔꿈치와 무릎을 바닥에 댑니다. 2. 복부에 힘을 주면서 일직선을 유지합니다. 3. 10에서 30초 정지, 처음에는 짧게, 점차 늘려가세요. 4. 3에서 5세트 반복하세요. 무릎을 대고 하면 허리에 무리가 적으면서도 복부 근력을 효과적으로 기를 수 있어요. 벽 푸시업을 하세요. 1.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섭니다. 2. 벽에 손을 대고 천천히 몸을 벽 쪽으로 기울입니다. 3. 복부에 힘을 주면서 다시 밀어냅니다. 4. 10에서 15회씩 3세트 하세요. 이 운동은 복부뿐만 아니라 가슴, 어깨 근육도 함께 강화해줘서 전반적인 상체 안정성을 높입니다. 골반저 근육 운동, 케겔 운동. 골반저 근육은 골반 바닥에 있는 근육들로 방광, 직장, 자궁을 지탱하는 역할을 해요. 이 근육이 약해지면 변비뿐만 아니라 요실금도 생길 수 있어요. 올바른 케겔 운동 방법은 1.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눕습니다. 2. 항문과 요도를 조이는 느낌으로 골반저 근육을 수축시킵니다. 3. 5초간 유지 후 5초간 이완시킵니다. 4. 10회씩 하루 3번 반복합니다. 주의사항은 복부, 엉덩이, 허벅지 근육은 힘을 빼고 골반저 근육만 사용하세요. 숨을 멈추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호흡하세요. 처음에는 근육을 찾기 어려울 수 있으니 천천히 연습하세요. 복부 마사지는 대장을 직접 자극하는 방법으로 좋아요. 복부 마사지는 대장의 모양을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우리 대장은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왼쪽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효과적인 복부 마사지 방법은 1. 등을 대고 편안히 누워서 무릎을 살짝 구부립니다. 2. 오른손으로 오른쪽 아랫배 맹장 부위부터 시작합니다. 3. 적당한 압력으로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4. 한 바퀴 마사지하는데 10초 정도 걸리게 천천히 합니다. 5. 5에서 10분간 지속합니다. 마사지할 때 포인트는 식후 바로 하지 마시고 2-3시간 후에 하세요. 너무 강한 압력은 피하고 부드럽게 하세요. 아픈 부위가 있으면 그 부분은 피하세요. 따뜻한 타월을 배에 올려놓고 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배변 자세도 중요한데요. 현대의 서양식 변기는 사실 해부학적으로 최적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던 쪼그려 앉는 자세가 배변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직장과 항문 사이의 각도가 곱게 펴져서 변이 쉽게 나올 수 있어요. 복압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골반저 근육이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변기 앞에 15-20cm 높이의 작은 발판을 놓고 발을 올려놓으세요. 무릎이 엉덩이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 오도록 합니다.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입니다. 배변 시간과 환경 조성도 중요해요.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 있어서 장 운동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 있어요. 아침 6시에서 10시 위, 대장 반사가 가장 강한 시간이에요. 식후 30분에서 2시간 음식 자극으로 인한 장 운동이 증가해요. 특히 아침 시간대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마시고
식사 후 20, 30분 후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만드세요. 변이가 없어도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서 5분에서 10분 정도 앉아 있는 습관을 만드세요. 이를 통해서 생체 리듬을 만들고 조건 반사를 형성할 수 있어요. 주의사항은 치질 위험 있으니 10분 이상 너무 오래 앉아 있지 마세요. 힘을 너무 세게 주지 마세요. 혈압 상승, 치질 악화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이나 책을 보지 말고 배변에만 집중하세요. 환경 조성을 위해 화장실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근육 이완에 도움돼요. 발 앞에 온찜질팩을 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은은한 음악이나 자연음을 틀어서 긴장을 풀어주세요. 또한 스트레스는 장 건강의 최대 적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장 운동을 억제하고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립니다.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심호흡 운동이 좋아요. 1.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눕습니다. 2. 4초간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3. 7초간 숨을 참습니다. 4. 8초간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5. 이를 5번 반복합니다. 이 호흡법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서 장 운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요. 명상과 마음 챙김. 하루 10분, 15분 정도 조용한 곳에서 명상하세요. 현재 순간에 집중하면서 스트레스를 내려놓으세요. 명상 앱이나 유튜브의 가이드 명상을 활용해 보세요.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7, 8시간의 규칙적인 수면이 중요해요.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를 불러요. 밤에 충분히 잠을 주무세요. 지금까지 자연스러운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 언제 병원에 꼭 가셔야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갑자기 배변 습관이 크게 바뀐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변비가 없던 분이 갑자기 일주일 넘게 변이 안 나온다면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두 번째, 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증상이에요. 세 번째, 심한 복통이나 구토가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연스러운 방법들을 3개월 이상 꾸준히 시도했는데도 전혀 개선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 등의 정밀 검사를 통해서 다른 질환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변비와 장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요. 첫째,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 2리터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나누어서 마시기. 둘째, 균형 잡힌 식이섬유 섭취, 수용성과 불용성을 고루 점진적으로 늘리기. 셋째,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 함께 섭취하기. 넷째,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생활 습관 만들기. 이 4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장 건강은 분명히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마세요. 장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바로 여러분의 관심과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고맙습니다 한마디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치매 예방을 위한 뇌 건강관리법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